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어느 시인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감동적인 편지 내용입니다.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호미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천만배 고되다. 글이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내 유품을 뒤적여 내가 이 글을 수습할 때면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서러워할 일도 가슴 칠 일도 아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뿐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서 간직하는 건 산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 무엇을 설파한단 말이냐.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주어진 대로 살았다. 마음대로라는 것이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정답고 의지가 돼서 좋았다. 나는 뜻이 없다. 그런 걸 내세울 지혜가 있을 리 없다. 나는 밥 지어 먹이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 봄이 오면 여린 쑥을 뜯어다 된장국을 끓였고 여름에는 강가에 나가 제첩 한 소쿠리 얻어다 맑은 국을 끓였다. 가을에는 미꾸라지를 무쇠솥에 삶아 추어탕을 끓였고 겨울에는 가을물을 썰어 칼칼한 동태땅을 끓여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다. 세상 사는 거 별거 없다. 쏙 끓이지 말고 살아라. 너는 이 애미처럼 애태우고 참으며 제 쏙 파먹고 살지 마라.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힘든 날을 참지 말고 울음을 꺼내 울어라. 더없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은 참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녀라.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들을 담아두지 말고 바람 부는 언덕배기에 올라 날려보내라. 나는 그런 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여워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 말한다.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외간 성 베네딕토 수도원 원장 박재찬 신부님이 유학 중에 캐나다 신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중입니다. 오늘은 1부에서는 우리나라 성곽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2부에서는 성시별 관양유래에서 수원백시 참봉공파와 산음공파 문중 그리고 충주 석시 문중에 대한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적으로 우리나라의 성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곽의 개념이란 성이란 보통 성벽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넓다. 그러나 성이란 외적의 침입이나 자연적인 재해로부터 성 안의 인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인위적 시설을 말하는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발달 과정을 보면은요, 최초의 성은 흙을 파서 도랑을 만들거나 흙으로 토성을 이루었으나 사람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목책, 나무, 또 돌로 쌓는 석축, 그 다음에 벽돌을 만들어 쌓는 전축도 생겼습니다. 따라서 성곽의 발달은 지형적인 조건과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의 성곽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지가 많아 산성이 발달하였는데 내목골의 성곽보다는 산 계곡을 포함하는 바르지 못한 원형의 성곽이 많습니다. 성곽의 종류에 보면은 성곽의 형태에 따라서 네모골, 둥근골, 반달골, 기다란골이 있고 축조된 위치에 따라서 평지형과 낮은 산성 그리고 높은 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는 도성이 있습니다. 왕궁과 종묘 사적을 지키기 위해 세우는 성이고요. 그다음 업성이 있습니다. 지방의 행정, 경제, 군사의 중심지에 세우는 성입니다. 그리고 산성은 유상시에 대비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 방어용과 대피용으로 쌓는 성입니다. 그리고 진보성이 있습니다. 군사적 요청지에 쌓고 군인이 주둔하던 성이고요. 창성이 있습니다. 창고를 보호하기 위한 성이고요. 그리고 행제성은 왕이 행차할 때 잠시 머물기 위한 성입니다. 그리고 행성은 장성으로 국경과 요새에 쌓는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조된 재료에 따라서는 토성이 있습니다. 흙으로 쌓되 판축한 성이고요. 토축성은 흙으로 쌓되 흙을 깎아내는 방법으로 쌓은 성입니다. 그리고 석축성은 돌로 쌓은 성이고요. 벽돌성은 벽돌로 쌓은 성입니다. 목책은 나무로 세운 성이고 목익은 목책과 달리 나뭇가지 부분까지 이용하여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목책 돈이성이 있습니다. 목책이나 목익에 진흙을 발라 마치 담장처럼 만든 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곽의 특징을 봤을 때 형태상의 특징으로는 성곽 평면 모형은 일정한 형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반월형의 성곽이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반월이 되면 이지러진다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경주 반월성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고요. 성이 위치한 자연적 지형에 의해 복잡한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축성 재료도 붉은 산돌을 끼워서 이용하거나 돌이 없는 곳은 삭토하여 성벽을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적의 침입돼 산성에 들어가 지키는 전통적 전술 때문에 따로 부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적당한 지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옹성, 치성, 망루 등을 축소할 필요가 없어 축조 비용을 절감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성 기술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에서 흔히 보이는 축성 재료는 돌입니다. 중국의 성이 판축토성으로 축조되었으며 일본은 나무로 되었다면 우리의 성은 주로 내탁의 돌로 된 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 할석의 평평한 왼쪽 면을 성벽의 바깥 부분으로 맞대어 쌓고 그 안에 석재 부스러기를 넣고 안쪽에 흙과 잡석을 채우는 내탁 방법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축성 기술은 자연적인 경사면을 더욱 경사지게 하여 성벽으로 이용하는 삭도법이 발달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 선정의 특징을 보면 평지의 경우에는 물을 이용한 천년의 참으로 저지선을 만들고 뒤로는 선을 의지하는 배산 임수의 경량이 큽니다. 산성의 경우에는 넘기다 보는 성을 피하여 위로부터 공격하지 못하도록 위치를 선정한 규봉이 특징입니다. 그 예로 도경산성입니다. 현존하는 우리 성주 지방뿐 아니라 영남 지방의 성곽 중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산성은 없고요. 대개 산성이 7, 8부 능선에 세워진 데 비해 도경산성은 산 정상에 세워진 독특한 산성입니다. 처음은 언제 세워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가야시대부터 축조되어 온 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여러 번 수축하였는데 중종 때 동국 여지 성남에는 도경산성은 성주성의 서쪽 33리에 있고 돌로 쌓았으며 둘레가 13,060 넉자라고 하고 반쯤은 퇴락하였습니다. 성 내에는 샘이 두 곳, 못이 하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31년에 발간한 성산지에는 도경산성은 가천 도경산 위에 있는데 조선 숙종 을묘년인 1675년에 순찰사 정중희가 개축하여 성의 둘레를 4,581보로 했고 동홍성 장대와 4개의 포로와 동문, 수구문, 남소문을 갖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미시에 있는 금오산성의 둘레가 3,370인데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 후 정조 2년인 1778년에 영남의 가산산성
천생산성, 금오산성, 화산상성의 여러 성과 함께 도경산성의 중요성을 논의한 일도 있습니다. 지금의 성주를 보면 이때의 개축성이 지금까지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었다 하겠습니다. 도경산성은 현재 상태가 양호한 것은 교통이 불편한 소백산맥의 한 지맥 오지에 자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영남지방의 선상은 대개가 방어와 인근 주민을 수용하면서 방어한 산성이라 하겠습니다. 산성의 지세는 남쪽으로 향하는 소백산맥이 금능에서 갈라져서 가야산으로 뻗은 줄령상에 있습니다. 해발 955m의 산봉우리를 이룹니다. 도경산의 정상에서 남서쪽과 북서쪽으로 줄령이 계속되고 남동쪽으로 가운데 큰 계곡을 두고 두 갈래의 지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성은 동남향으로 흐르는 계곡을 사이에 둔 포곡형 산성이나 도경산의 정상 북쪽에서 북서쪽 능선 따라서 약 400m 길이의 치성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포곡형 산성은 가운데 큰 계곡을 두고 동쪽으로 내뻗은 지각 능선 따라 축성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계곡을 가로질러 계곡을 둘러싸았습니다. 그리고 북쪽 능선과 남쪽 능선에는 동쪽으로 뻗은 능선 따라 북쪽은 약 600m가량, 남쪽은 약 25m가량의 치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포격형 산성에서 북서쪽으로 능선을 따라 돌출되는 지성은 넓고 좁음의 차이는 있으나 가운데 통로를 두고 남북의 양측에 돌로 성벽을 쌓았고 위쪽에 여설을 갖추었습니다. 치성 끝부분에는 좌우에 반원형의 두터운 보루가 있고 최선단부에는 2단으로 된 원형 석축의 막루가 깨끗하게 남아 있습니다. 치성 내에 마련한 통로의 폭은 좁은 곳이 약 6m, 넓은 곳은 20여 미터가 됩니다. 좌우 성벽 높이는 약 1.5m가 되고 성벽은 자연 각석을 흩은 층 쌓기로 되어 있으며 석축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말발굽 모양의 포곡형 산성은 계곡의 남북에서 동쪽으로 뻗은 지각능선을 따라 구축되었습니다. 석축 성벽 높이는 지세에 따라 높고 낮음이 있으나 대체로 2m 내외이며 구조는 네탈 외협으로 쌓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성이 돌출하는 지점에 서문터가 있고 도경산 정상에서 서쪽 300m의 북문터가 있습니다. 서문 자리에서 남쪽 능선상의 성벽을 따라 약 450m 지점에 남문터가 있습니다. 특히 동문은 잘 다듬어진 장대석으로 쌓은 바른 층 쌓기로 쌓아 올렸습니다. 아치가 걸쳐져 있는 아래쪽은 두꺼운 판석상에 큰 판석이 받치고 있습니다. 성문 폭은 2.4m이고 길이는 6m, 높이는 아치형 홍해의 중앙이 5.5m입니다. 홍해는 원래 4개로 쌓았는데 현재는 한 줄로만 남아 있습니다. 성 내에는 큰 계곡이 세 갈래로 내려와서 수문에서 합류하고 있고 상류 쪽 세 곳에 못이 있습니다. 못은 인위적으로 보를 둘러서 저수했습니다. 또 성내에 비석이 5개가 있고 그 외에도 동안문, 서안문, 남안문, 동서치성, 군기고터가 있고 특히 동안문은 원형 그대로 현존하고 있습니다. 도경산성은 상태가 좋고 축성 구조도 조선 후기의 성행한 축성 기법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붕괴된 부분을 보수하고 정비한다면 문화유적으로 훌륭한 외형을 갖춘 교육장이 될 수 있으며 관광지로도 성주 댐과 더불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야산성입니다. 가야산성은 가야산 정상에서 성주군 쪽으로 소벽 계곡을 끼고 포곡형으로 둘러싼 성입니다. 경상도 지리지에는 가야산성은 성주에 있는데 둘레가 2730보이고 안에 넓이가 183결 52이고 샘이 6곳, 계곡이 6곳이다 했습니다.
동국 여지 성남에는 석축의 둘레가 15,933척이고 높이는 5척인데 반은 퇴락하였습니다. 성 내에는 계곡이 10개, 샘이 있으며 매우 험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 내에는 용기사라는 절이 있었고 임진왜란 후 수축 기록은 성정원 일기인 선조 29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숙종 때 도경산성을 수축할 때 가야산성은 폐기한 듯합니다. 이 산성은 험합니다. 선조 27년인 가보년 1594년 어느 날 이곳에 스님의 의병장이 있음을 알고 채찰사 이원익이 듣게 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성장 신열에게 명해서 옛성을 다시 고쳐 쌓게 하고 주민들이 병난을 피하게 하였습니다. 성을 둘러싸는 남문이 있었는데 성잔 신열이 세웠고 오성 이항복은 액부초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석축은 백운리에서 용기사지로 올라가는 계곡을 따라 1km가량 위로 올라가면 계곡을 가로질러 쌓아둔 석축이 있습니다. 또 합천군과 경계를 이루는 정상의 서쪽 능선 따라 남아 있습니다. 용기사지로 올라가는 계곡에 남아있는 벽은 돌로 쌓은 것이로 수구 및 성문으로 되어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수구와 통로의 폭은 4m고 통로 동편의 축벽 높이는 2.2m입니다. 돌로 쌓은 통로의 길이가 11m가 되고요. 통로 동편 성벽은 19m까지 양호하게 남아있으며 그 바깥쪽은 붕괴되어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성곽의 구조는 지세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으나 기본은 내탁 외축형이고 성벽은 수직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하루는 울고 하루는 웃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들 때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웃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오늘도 살아야 하니까.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하루는 울고 하루는 웃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들 때 같이 울고 기쁠 때 같이 웃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오늘도 살아야 하니까. 울지 마요, 울지
살아야 하니까 오늘도 살아야 하니까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계속하겠습니다. 백성의 피난지 가야산 성지입니다. 일명 백운산성입니다. 가야산 상봉에서 산줄기 따라 용기사를 돌아서 수륜면 백운동 중기마을 뒷산에 이르는 높이 1.5m, 길이가 4,780m가량 되는 산성으로 산줄기 따라 돌로 쌓았기 때문에 깎아지른 듯한 절벽도 들어있어서 위험한 길이 태반입니다. 지금은 거의 허물어져서 성은 쌓은 자치가 다수 완전하게 남아있는 곳이 백운동 중기마을 뒷산 봉우리입니다. 용기골을 통해 해인사로 넘어가는 성제나 가천시장으로 넘어가는 월성제는 다 허물어져 돌더미만 흩어져 있습니다. 중기마을에서 용기사로 올라가는 중간 오른편 골짜기를 주민들은 지금도 피난골이라 부릅니다. 1594년 채찰사 이원익이 조정의 명을 받아 성장 신열을 시켜 개축함으로써 백성들의 피난지로 사용하였습니다. 신열이 세운 성의 남문을 이 항복이 액부초라 이름 붙였는데 지금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성 안에는 6개의 계곡과 10곳의 샘이 있었습니다. 용기사 절터 앞쪽 절벽 위에는 두 바위가 마주서 있어 이것을 용의 귀라 합니다. 풍수설에 의하면 이곳을 천하명당이라 하여 조상의 유고를 남몰래 메고 와서 밀장하는 일이 들어있었습니다. 날씨가 가물면 지방인민들이 용기골로 몰려와 이곳을 파헤쳐 밀장한 유고를 드러내었던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한발이 심하면 용기골 절터 앞에서 기우제를 지내어 효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산성 길이는 4,780m 정도로 10리가 넘는 거리이나 허물어져서 성을 따라 길을 달릴 수 없어 골짜기를 오르내리는 지금의 형편으로는 산성의 길이가 수십이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산성 끝인 중기마을 뒷 봉우리에 봉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미산성이 있습니다. 성주에서 가천 가는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대가천의 대서초등학교에서 금수면 소재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따라 약 2.5km 가게 되면 동편에 해발 235m 되는 산봉우리에 산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산성은 대가면과 금수면 경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산 꼭대기의 북쪽 아래에는 대형 고분군이 넓게 분포하여 성주 군 내 3개의 대고분군 가운데 하나를 이룹니다. 산성은 정상을 중심으로 한 퇴매식의 토축 및 석축성입니다. 성곽은 남쪽과 북쪽 면을 돌로 쌓았고 동쪽 면은 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은 남반부만을 석축으로 하고 북반부는 토축으로 쌓았습니다. 이 토축은 고분군의 분포하는 능선을 따라 돌출되어 있습니다. 돌로 쌓은 성벽은 현재 3단 정도의 석축이 남아있을 뿐 위쪽은 모두 붕괴되었습니다. 석축 아래쪽은 자연한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요. 남아있는 석축 길이는 남면이 80m가량이고 북면은 120m가량 됩니다. 동면의 토축 길이가 약 500m고 급경사면에서 단을 지어 토축하였습니다. 위쪽은 소로처럼 좁은 평지로 되어 있고요. 높이는 50cm 내외이고 토축 성벽은 작은 길처럼 되어 있는 상부 폭이 6에서 8m이고 높이는 4에서 5m입니다. 심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 내는 서쪽이 산성이고 동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면서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방형에 가까운 성곽의 내 모서리에 방형의 건물지가 있었던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의 석축벽 위에는 망루지로 추측되는 석축 유구가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 업성입니다. 성주 업성은 고려 초에 성주 지역이 경산부로 성격할 때 성주 여고, 관음사, 시장,
동원장, 전화구, 세례골 뒤에 불미골, 성박고개로 이어진 2.26km의 둘레에 2.7m 높이의 토성이었습니다. 성 위에 지프로 엮은 마름과 돌로 바퀴를 덮고 백력한의 망대가 있었습니다. 중종 15년인 1520년 10월에 석축한 것으로 크게 개축하였습니다. 이때 규모가 둘레가 2046km, 높이는 2.2m였습니다. 선조 24년인 1591년에 다시 개축하였는데 동서남북문이 있고 그 안에 7곳의 샘과 4곳의 못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대부분 허물어지고 갇힌 통로에 서문고개가 있고 시골에서 예산리로 넘어가는 곳에 북문고개가 있을 뿐입니다. 동문은 고종 31년인 1892년 갑오 동학 농민전쟁 때 소실되었습니다. 이 성주읍성은 와우성, 즉 소가 누워서 별을 보는 형상이기 때문에 소는 먹을 것이 있어야 달아나지 않는다고 하여 남쪽 용안면 방면의 옛 지명이 조곡, 초곡방으로 하였습니다. 북쪽 방면 또한 초전방, 현재 초전면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예,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서가 되겠습니다. 혼자서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액상에 있는 듯해. 여기서 네가 있는 곳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난 궁금해. 상상이 안 돼. 내게 좀 더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캄캄해. 나 여기서 두 발 벌려 그대를 안아줄 준비가 돼 있어.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like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와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 Yeah, I'm waiting for you now.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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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I need you now.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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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waiting for you now.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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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I need you now. 저 멀리 널 보고 있으면 너와 나는 다른 생각을 하는 듯해. Yeah, yeah. 여기서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 답답하기만 해. 내게 지금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막막해. 꼭 잡은 손 그댈 놓치지 않을 준비가 돼 있어.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like to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와줘. 더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의 거리 그 사이 우주 가득히 너로 채울게 나에게 다가와. Come over to me. Baby, come over to me. Come over to me. Baby, I need you now. Baby, I need you now. Baby, I need you now.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84개 성시별 관양 유래 중에서 오늘은 수원백시 참봉공파 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양 유래로는 시조 송계공이 이 땅에 와서 첫 발을 디딘 곳이 수원이고, 위 선조가 신라 41대 헌덕왕 때 한주 태수인 당시 수원지방을 지낸 기록이 보책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문흥공 백영께서도 한남 위례성 당시 수원지방과 인연이 있었다는 기록이 평양지에 있습니다. 진사공 백천장이 수원백, 지금은 수원에 봉해졌습니다. 1405년에 발간된 황희 대제학이선, 아유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었어요. 발간된 영락보 서문에도 수원 백시라였습니다. 수원부 연역을 봐도 수원에는 4백시가 살았는데 토착백시, 내미 부곡 백시, 분촌양 백시, 이래 백시가 살았다는 기록을 보면 오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집단적으로 살아온 집성촌이었는데 천년경 고려시대부터 관양제도가 생겨나며 수원이 본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거 분포를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경기도 포천 수곡리에 살던 참봉공의 정손인 예빈시 부정 여제공 백응상이 외적의 해를 입은 부친과 조카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의병을 일으켜 활약하다가 1599년에 적이 퇴거하며 1592년 임진왜란 중 공의 부친 백홍민이 성주군 흥산리에 피신하였다가 외적에게 죽임을 당하여 선고의 원령을 위로하고자 하는 효심으로 대가면 흥산리에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하고 새로 흥하는 마을이라 하여 신흥동이라 하였는데 이 사실이 경산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후 탕곡이라 고치니 탕곡 또는 탕실이라 불렀습니다. 한때는 80여 회의 집성촌을 이루어 거주하였고 일부 후손은 성주읍 용산리, 일부는 거창과 김천, 정산으로 이가였습니다. 예, 인물 소개로 보면은 백홍민이 있습니다. 1538년에서 1592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참봉공 백인웅의 손자이고 1585년에 통정대부를 받고 후에 행하만 군수가 되어 위국 예민으로 인정을 향하고 선치에 헌신하다가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이마에 묻혀 글로서 선조들의 유모를 이어 지켰습니다. 국군이 불행하고 인민이 복이 없어 임진왜란을 만나 장자 백응상이 장의사로 출전하며 1592년 지금의 탕곡리로 피난 왔다가 동년 10월 28일 왜란 중에 외적에게 해를 당하여 별세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응상이 있습니다. 1565년에서 1612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여제공은 참봉공 백인웅의 정손이고 백홍민의 아들입니다. 고조, 정조 4대가 포천 수동에 거주하였는데 1592년 임진왜란을 당하여 공이 종삼품인 예빈시 부정으로 금산에서 의병을 일으켜 적과 싸울 때 조부와 고조부가 적에게 해를 당했습니다. 공이 더욱
충효의 분기를 분발하여 불공대천의 원수에게 복수하기를 맹서하고 제종숙, 장성부사 백수종과 복수장 고종 백후와 더불어 적을 토벌하여 다수의 적병을 참수하고 북향하여 부조의 영조에 협업하고 위로하였습니다. 또 공은 외장 과도 직무의 길주 수비다가 대피할 때 함경도 순찰사 윤탁 부사인 장군 성윤문과 의병작인 유응수 이유일과 함께 남도에서 병력을 모아 함흥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공의 작품이 성숙하고 여력이 전륜하여 칼과 창이 난무하는 적중에 충심으로 의를 삼고 효종으로 원이 되어 칼을 들어 적진에 돌입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무인지경을 횡행하며 살아서 국가에 보답하고 부친이 죽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완성하여 복수하였으니 공의 충의는 송나라 육공과 원나라의 불화에 부럽지 아니하고 공의 효심은 오상의 어버이 죽음에 따름을 아니하고 월나라 임금의 와신 상담을 본받았습니다. 선조가 도성지 신음을 보내어 위로하니 자손이 길이 만세의 안락과 언전을 누리고 선무 원종 공신 은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음이 있습니다. 1888년에서 1922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참봉공 인웅의 15세 손이고 응상의 12세 손이며 백민기의 아들입니다. 자는 천약이고 호는 우초. 1887년 10월 17일 경북 성주군 대가면 흥산리에서 출생했습니다. 성품이 강직하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향내 학자였습니다. 1905년 전국 단연연맹 성주 대표 김창숙의 독립사상에 호응하였습니다. 1913년 4월 8일 향내에서 가세가 어려워 공부를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제를 내어 양곡서숙을 개설하고 교육사업에 헌신하는 한편 각 문정의 독립지사와의 동지규합을 위한 일련의 회합서당으로 역할을 하였습니다. 공은 대가면 율포 출신의 이성보 경황과 1928년 10월 일황 소하 직소 사건 주모자와의 교우를 가졌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발발하자 수원 백신 문정의 대표로 동지 배상년과 김창렬, 서병무, 박경화, 조기학과 합세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이들이 경찰서에 이르러서 투석전을 벌이니 놀란 일경들의 발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해산하였습니다. 1919년 4월 2일 동지들과 만세 사건의 주모자로 체포되어 1심에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여 6월의 언도를 받아 대구 형무소에서 가정 고문을 겪고 추록한 동년 12월 옥고의 여독에도 불구하고 또 전국 각처 독립운동가에게 경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김창숙의 동수로 군사위원장 및 국민의회 대의원 선출 및 군자금 조달 동지 성주군 오락면 대산동 이기정 이기형과 모의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의 여독으로 조국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22년 7월 29일 평생의 한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니 향년 34살이었습니다. 공의 위 공적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3.1운동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백시 산흥공파 문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관왕 유래는 수원백시는 중국 원헌 황제의 후손으로 시조는 송계 백우경입니다. 당나라 소주인으로서 천부사 이부상스의 벼슬을 지냈습니다. 간신배의 모략을 당하자 신라 선덕왕 원년인 서기 780년에 신라로 입국하여 신라 때 대상이 되었습니다. 만년의 계림을
자옥사나 현재 경주시 안강읍 옥산동에 영월당과 만세암을 짓고 교학에 전념하였습니다. 선덕 여왕이 침입하여 만세암을 정예사라 개명하고 어필로 영월당 현판에 경춘이라 쓰고 사원시를 지어주어 그것을 액자에 새겨 걸었다고 합니다. 또 세월이 오래되니 정예사의 불당은 없어지고 그 안에 세웠던 13층 석탑만 남아 국보 제40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시호는 문경이고 묘는 경주시 안강읍 옥산 남쪽 기슭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 묘를 백정성묘라고 하였습니다. 매년 양력 5월 첫째 일요일을 시조공의 제일로 정하고 전국 종인들이 유독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중시소는 영의공 백창직으로 신라 경명왕 때 벼슬은 중장량에 이르고 고려조에 와서 시중 상장군으로 정직되었습니다. 배위는 상화공주 박씨로 신라 경명왕의 사위였습니다. 중시조의 아들 백길은 고려 태조 때 정남 장군이었고 손자 백사수는 한림학사, 정손 백휘가 고려조 대사마 대장군으로 수원을 봉토로 하사받고 수원군으로 봉해짐으로 수원을 본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랑장공의 8세손 정당 문학곡 백천장이 원나라에서 금자 광록 대부 이부상세의 벼슬을 지내고 고려 충선왕의 부름을 받고 돌아오니 충선왕은 그를 수원백으로 봉하니 수원은 백시의 사패지지가 되었습니다. 묘소는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기안리에 있으며 문화재로 지정되어 사도세자의 묘소와 같은 이금산에 봉하고 있습니다. 백시는 단일본입니다. 그리고 세거 분포입니다. 중시조 13세손인 백효삼의 제3음 백효연의 정손 진사공 칙어의 5세손 백숙이는 서기 1780년경에 양목에서 월왕면 용광리로 입향하여 현재 10여호의 후손이 있습니다. 중시소의 제13세손 백효삼의 제3음 백효연의 정손 신암공 백치영은 선조 때 상주 목사 봉지시에 임난을 당함에 의병을 일으켜 왜족을 물리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양목포에서 전사했고요. 아들인 정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 백홍규는 1630년경에 양목에서 성주읍 금산리 인연산 아래로 입향하여 현재 60여호의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신암공 백치영, 송암공 백치원은 선조 때 진사에 등과하였으나 당쟁으로 시국이 혼란하자 산수가 수려하고 풍암이 명미함에 서기 1610년경에 양목에서 선남면 용신리에 입향하였습니다. 현재 후손 20여호가 집성촌을 이루고 일부는 초전면 용성리에 10여호가 이거하고 있습니다. 산음공파는 진사공의 후손들이 월왕면 용광리 10호, 신암공의 후손들이 성주 겸삼리에 60호, 송암공의 후손들이 서남면 용신리에 20호가 세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백창직입니다. 백창직은 중시조로 영의공 신라 경명왕 중량장에 이르고 고려에 와서 시중 상장군으로 정직되었습니다. 그리고 백휘가 있습니다. 청은공으로 16살에 장원으로 등과하여 국자 진사를 지내고 벼슬은 4번감이었습니다. 고려 목종 때 대사마 대장군으로 수원군에 봉해졌고 문종 때는 평장사가 되었습니다. 공의 문학 고행은 멀리 중국에까지 떨쳤다고 합니다. 배위는 개성 왕씨 고려 태조의 종제인 위정공 왕식념의 따님입니다. 그리고 백천장이 있습니다. 문익공 묵화 종숙인 백이정과 우역공 선생 탕문하에서 수업하고 진사로 문과에 등과했습니다. 한림학사와 정당문학을 역임한 후 원나라에 유학하여 국자진사, 한림학사,
좌복야 사공대사도, 이부상서, 우성상 금자광록 대부를 역임하고 연로하여 원순제에게 표문을 올려 고국에 돌아갈 것을 원하니 순제가 윤허하고 수원백으로 봉하였습니다. 귀국해서 고려의 수도 평장사에 수원백을 봉하니 수원은 백씨의 사폐지지가 되었습니다. 85살에 별세하니 부엄이 조정에 전해지자 충선왕이 심히 애도하여 주육을 검하고 예관을 파견하여 치제하고 10월을 문익이라 하고 수원 고금산 후룩에 예장하였습니다. 후에 사도세자 능을 모시게 되어 육능으로부터 10리 이내에 있는 민가와 산소는 국법에 의해 이장하게 되었으나 공의 묘소는 나라에서 길을 나열 삽입하여 보호하였다 하여 동명은 기전동 현재 기안이라 칭하며 공의 묘소는 청사릉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백효연이 있습니다. 산음현감 이빙제가 문종 1451년에 산음현감 벼슬을 하였습니다. 단종 왕의 호종 사건에 연루되었다 하여 선산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 후 단종이 성하게 되자 금호 산하에서 응가하여 노상군을 사모하여 의관을 철폐하고 종정을 감추어 농부와 더불어 세월을 마치니 원한이 없으며 소고의 촌을 명칭하여 모노촌이라 하니 노릉을 향모하는 의미입니다. 또 열암을 보건대 김매월 남추강과 더불어 친선하여 부와 시로 수작 장화하였다 합니다. 배위는 문화유시로 직장 유동빈의 따님입니다. 그리고 백치거가 있습니다. 백치거는 진사공으로 중종 때 성균 진사에 등과하고 기모사화를 당하여 세란으로 은둔하자 뛰어나 재덕을 향리에 숨겨 감추고 말았습니다. 고요히 심신을 수행하면서 많은 은둔한 선비와 왕래하면서 막연한 사이로 친구를 이루어 그의 서체가 바르면서 친화와 진정성으로 신망이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유덕군자라 칭하고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치영이 있습니다. 신암공 사명은 백추입니다. 백효암 선생의 삼종제이고 정암 선생의 사숙이고 후암 선생의 문인으로 임진왜란을 당하여 춘과 효를 빛내어 내린 휘가 독수리 추자입니다. 상주 목사 봉직시의 정사에 청렴결벽하여 이숙들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절대 순종하고 당시 당쟁으로 시국이 평온치 못하며 관직을 버리고 초야에 조용히 수행하던 중 임난이 일어나 의병을 일으키니 온 백성이 호응하며 많은 외병을 무찌르니 그 용맹이 독수리가 새들을 잡아채는 것과 같아 적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니 백성들이 청하기를 백추장군이라 하였습니다. 외분과 싸우다 인동군 양목포에서 향년 60세로 전사했습니다. 그 후 정유재란 때 공의 손자 백등룡이 다시 의병을 일으켜 외적과 싸워 큰 공을 세우니 이 사실이 조정에 전해지자 손자 백등룡에게 선정관을 제수하고 공은 가선대부 호조 참판을 정직하셨습니다. 선조께서는 공의 본명이 치영이나 싸움터에서 적이 크게 두려워하는 형상을 칭한 백추 장군의 추자를 휘로 내려 공로를 치하하였습니다. 성주읍 검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치원이 있습니다. 송암공 백시 신암공을 따라 삼종형인 휴암 백인걸 선생에게 수업하여 선조 때 진사에 등과하였고 태학간에 유학하였으나 세대가 몹시 험하고 당쟁이 끊이지 않고 조정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으리만큼 혼란하니 이것은 낙동강을 앞에 두고 산수가 수려하고 풍강이 명리하여 현재 후손들이 20여호 집승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남면 용신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영탁의 사내가 되겠습니다.
위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 있지만 입술 한 번 깨물고 사내답게 웃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여 물론 너도 믿었다.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후회 역시도 없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 사내답게 갈 거다.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이어서 청주 석시 문중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양 유래로서는 충주 석시의 시조 성리는 서기 1147년인 고려 의종 때 중하에서 중신으로 있다가 내하여 조이총 대란을 평정한 공으로 상장군과 도원수에 오르고 문무겸전하여 국정을 전담했고 왕이 예성군으로 봉했습니다. 예성은 충주의 고호이고 본관을 충주 석시로 하였습니다. 이후 충주 석시는 고려에서 5대까지 고관 현직을 역임하였고 특히 6대 손인 홍량부흥군 석양선은 조선 태조왕의 이모부입니다. 홍량부흥군의 아들인 향산 석천을은 중랑장으로 경남 창녕의 목포서원과 경의사에 재향하고 있습니다. 손자 석수명은 한성판윤을, 고력 춘신동에 수록되어 있는 석여명은 집현전 재학을 제수받았으나 불치하고 학문 연구에 전심하니 조선 태종이 그의 충절에 감복하여 숙록대부로 좌찬성을 추정하였습니다. 경남 창녕의 목포 서원에 재향하였습니다. 8대손 화원선생 석여명은 덕망과 학문이 뛰어나 세인의 사표가 되었습니다. 한성판윤과 집현전 제학을 지냈고 후일에는 낙향하여 별세하신 충주 회문을 그곳 사람들이 정성골이라 하였고 선생을 향사하는 화원제가 있습니다. 세거 분포가 되겠습니다. 충주 성씨는 현조인 8세 화원 선생 여명공의 세 아들 중 장자인 참판공 성문수, 둘째 참의공 성문헌, 셋째 삼사우사공 성문성공의 손자인 13세 병사공 석사진의 후손이 세파로 분파되고 있습니다. 장파인 참판공파는 자언대부 예조참판을 지낸 성문수의 후손들로 충주, 경기, 장호원, 인천, 천안, 경북 각지에 산재하여 주거하고 있습니다.
중파인 참의공파는 이조 참의와 이조 현감을 지낸 둘째 아들 석문현의 후손들로 주로 경남 밀양군 무안과 대구 달성군 옥포면 기세와 경산시 자인면과 남천면, 합천군 유곡면과 대구 등지를 중심으로 세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파인 병사공파는 화원 선생의 셋째 아들 석문성의 손자로 가성대부, 경상도 병마절도사 겸 수군절도사를 지낸 병사공 석사지는 세조묘에 등과해서 단조묘, 갑술, 가선대부행 병마절도사 겸 수군절도사를 지냈으나 세조 수선시 사직하고 의령 서천동으로 퇴거하니 향사는 척전제가 있습니다. 후손들은 경남 합천군 삼가, 창녕군 이방과 우만, 대합, 영주시 평은, 상주시 일대, 경기도 광주, 서울, 인천, 경북 성주, 선남면, 그리고 용안면, 오락면, 금수면을 중심으로 산재 세거하고 있습니다. 병사손의 8세 손이고 석방의 아들인 18세 삼산 석종은 본시 조선 14대 서공, 선조는 기축 1589년에 병조 좌랑으로 있다가 광해 때 조정이 난조하므로 경술년인 1610년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성주군 채곡당에 숨어 살며 안주하여 자제를 교육하고 여생을 마쳤습니다. 묘소는 성주군 선남면 채동 뒷산에 있고 상석과 묘비가 있습니다. 배위는 숙부인 성산 이시입니다. 외아들 석언의를 두었습니다. 이후로 후손들이 색으로 삼고 수백 년을 내려오며 번창하고 이곳 삽시를 비롯해 오도동, 문방동, 인근의 용안면, 오락면 일대에서 집성촌을 이루며 행세하는 가문으로 이름이 나고 명문 거족으로 자타가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후손들이 입향조의 언덕을 기리고자 제시를 건립할 때 당시 구한말에 문장되는 성균 진사, 낙파, 석진구를 비롯해 석창구, 석문기공이 기금을 출연하고 문중의 남녀노소가 협력하여 지금의 삽곡동 서쪽 양지바른 곳에 산뜻한 정각을 세우고 선조의 호를 따서 이름하여 삼산당이라 하였습니다. 공산 성준필과 뇌현 정종호가 지은 글과 기문이 문설주 위에 있습니다. 성화 이기영이 아름다운 사적을 탐구하고 칭송한 문장이 성산지와 교남지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용안면에는 화원 선생 석여명의 후손이고 경산우도 병마절도사 석사진의 14세 손이고 석윤옥의 아들인 24세 낙은 석치준이 입향하여 약 200년간 세거하고 있습니다. 시찔마을 앞에는 낙은 처사공의 유업이가 새겨져 있는 세청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석작이 있습니다. 공자의 49명 제자의 한 사람이고 석숭은 중국 고대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그리고 석상옥이 있습니다. 해방 후 교통부 장관을 했고 석주암은 헌병사령관을, 석중규는 국회의원 및 부산 유지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석주스는 당국대 박물관장을 지내고 한국 최고의 의상학자였습니다. 석정선은 5.16 혁명을 주도하고 후일 일요신문 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석영철이 있습니다. 충주와 충주시장을 지내고 대통령 비서관과 내무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석진우는 김천 및 영천시장과 달성군 의회 의장을 지냈고 김천과 영천에 그의 선정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기일은 전울령 군수였습니다. 또 석종철은 전울령 군수 및 대구 수성경찰서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석호철이 있습니다. 대구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요. 그리고 석정길은 전 대구시 교육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석동현은 대검 공보관을 역임하고 현재 검사로 복무 중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한국인 최고 기업가로 중국에서 손꼽히는 창년
검수공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중국의 10대 재벌이 된 석산림과 소니아 성 여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약 중입니다. 그곳 한인회장 여성경제인 회장과 노인회장, 체육인 회장으로 맹활약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영이 있습니다. 20대 나이로 영국 국립대학 엔덴바라 대학에서 생화학 박사를 획득한 후 그곳의 교수로 했습니다. 그리고 석태영이 있습니다. 성주 후포수리조합을 창립하여 조합장을 지내고 그 공으로 그의 공덕비가 용안면 문명 1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경수는 전 종친회 회장을 지내고 성주 향교 전교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석윤은이 있습니다. 성주군 의회 의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석종택은 전 선남 농업협동조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석은비가 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 탁구 은메달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충주 석시의 전국 인원은 약 5만 명가량 되고 성시 등위로는 67위에 있습니다. 현재 종친회장은 석효영이고 충주 석시 종친회장은 1대가 석태수, 2대는 석준창, 총무는 석병길, 고문은 석건영, 석태수, 석용호, 석락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김수희의 애모가 마지막 음악으로 듣게 되겠습니다.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있는